원장님, 요즘 제 주변에 스킨보톡스 다 맞던데 그래서 저도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효과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킨보톡스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닥터쉘 최민희 원장입니다. 근데 요즘 스킨보톡스 진짜 많이 맞던데 보톡스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근육에 맞는 보톡스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육에 놓아서 표정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을 이제 개선하는 게 보톡스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죠. 근데 이 보톡스를 근육에 놓지 않고 피부 진피층에 얕은 층에 아주 소량씩 촘촘하게 놓는 시술을 스킨 보톡스 시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얕은 층에 촘촘하게 시술을 받게 되면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지 분비를 줄여서 모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진피층에는 피지선들이 있거든요.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되게 되는데, 진피층에 보톡스가 들어가면 이 피지선의 활동을 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피지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피지가 배출되는 구멍인 모공 축소 효과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번들번들한 그런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제 T존이나 나비존 같은데 유분기가 많은 분들이 특히나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표면에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있는데, 그 미세한 주름을 약간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피부 결이나 피부 톤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끄럽고 맑은 안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피부를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조여드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맞아보신 분들이 직접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조여드는 느낌으로 인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조금 리프팅된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드름 피부인 분들이 맞아도 좋은가요? 그렇죠. 여드름 피부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피지 분비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맞으시면 피지선 활동을 줄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면 여드름이 이제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킨보톡스는 사실 그렇게 자주 맞을 수 있는 시술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드름 관리나 여드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 4주에 한 번씩 오셔서 관리를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나 뭐 반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주기를 말씀드리는데, 스킨보톡스만으로 여드름 관리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 거죠. 근데 말씀만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추천 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효과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들으시면은 스킨보톡스가 굉장히 만능인 것처럼 모든 증상을 다 개선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스킨보톡스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스킨보톡스는 지속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한 3, 4개월 정도 그 효과가 가기 때문에 효과 지속 기간이 조금 짧고 반복 시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적절한 부위나 약간 과하게 맞게 되면은 뭔가 좀 얼굴이 부자연스러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를 해서 맞으셔야 될 부분은 눈밑하고 그 다음에 입술 주변, 입가 주변 같은 경우에 잘못 맞게 되면은 부자연스러운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입술 주변 같은 경우에 잘못 맞게 되면 말씀하실 때 입술 움직임이 비대칭이 되는 거, 이런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눈밑 같은 경우에 너무 과하거나 너무 가까이 맞게 되면은 애교살이 없어지면서 눈밑이 처져서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를 정교하게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성 가능성이 있어요. 보톡스 시술은 내성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데, 너무 자주 맞거나 하면은 내성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일단 내성이 생기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고 보톡스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나 보톡스 시술을 너무 자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보톡스의 경우에는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용량을 너무 과하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아주 소량씩 정교하게 시술을 받으셔야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킨보톡스를 맞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스킨보톡스는 피부 표면에 미세한 주름을 펴주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눈에 띄게 명확하게 보이는 깊은 주름에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칼자국 같은 주름이 있는 경우나 명확한 팔자주름, 입가주름 이런 경우에는 사실 스킨보톡스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미 육안적으로 너무 심하게 이제 턱선이 처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 스킨보톡스로는 이제 개선이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보톡스 자체가 피부를 근본적으로 재생하는 시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피부를 재생시켜서 탄력을 개선하는 그런 시술하고 같이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게 시술 받을 경우에는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술 받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술이랑 같이 받았을 때 효과가 더 좋은가요? 스킨 부스터는 리쥬란이나 리바이브 같은 스킨 부스터하고 같이 맞으시면 시너지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스킨 보톡스로는 피부 결이나 모공을 개선하고 스킨 부스터로는 피부의 수분감, 그다음 피부 재생을 좋게 해서 두 가지 시술을 함께 받으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탄력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하고 고주파 리프팅, 고주파 장비 시술을 함께 받으시면 스킨 부스터로 피부 표면의 미세한 주름이나 피부 결들을 개선하고 좀 더 깊은 진피층의 고주파 시술을 통해서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피부 탄력을 같이 가져가는 복합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처짐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얼굴 라인이 무거워 보이는 경우에는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함께 추천을 드리고요. 좀 더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왜 스킨 부스터 시술이 이렇게 핫한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트렌드거든요. 예전에는 주름 다 없애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주름이 살짝 있어도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거를 훨씬 더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근육 보톡스로 깊게 맞지 않고 조금 더 피부층에 얕게 스킨 보톡스로 좀 더 많이 맞는 추세입니다. 스킨 보톡스는 만능인 시술이 아닙니다. 제대로 시술 받으시면 포토샵 필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만, 잘못 받으시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스킨 보톡스는 시술자의 테크닉과 해부학적 이해도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손이 정확하고 경험이 많은 시술자에게 꼼꼼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엘 최민희 원장이었습니다.